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졌던 강호동. 그는 싸우지도 않고 학교 통이 되어버렸고 씨름에 데뷔하자마자 3년 만에 천하장사 5회, 백두장사 7회라는 씨름계의 미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고 싶었어요. 괴롭고 그 슬픔이 처음으로 제가 슬픔을 맛보던 기억인데 민속 씨름 최고의 선수인 강호동 선수가 데뷔 3년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강호동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0년 평범한 한 가족에서 괴물 같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강호동. 그의 가족은 모두 평범한 체격을 가졌지만 강호동은 달랐습니다. 이남 3년대 저만 이리 도른뱅이로 사연은 이렇습니다. 강호동을 임신했을 당시 허약했던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보약을 지었는데 우리 엄마 말로 빌리면 그 보약을 갖다가 내가 배 안에서 딱 빨아먹었대. 그렇게 보약을 통째로 흡수하며 세상에 태어난 강호동의 식성은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이 세상을 보자마자 엄마 밥다. 엄마 나는 이유식이라는 걸 먹었어 그랬더니 니는 돌되기 전부터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래서일까요? 어려서부터 남다른 힘과 덩치를 가졌던 강호동은 3살 때 장난감이 아닌 황소를 끌고 다녔고 3살 때부터 저는 소를 끌고 다녔답니다. 시골에 그 황소 있잖아요. 온 동네라도 순찰하러 다니고 그랬대요. 진짜로. 유치원에 입학해서는 초등학생 형을 도왔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도 초등학교 다니는 형 싸우면 가서 다 해결해. 그리고 진짜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를 본 친구들은 나는 입학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선생님 교무실이 어디예요? 강호동은 의외로 친구들과 매우 사이좋게 지내는데요. 실제로 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엔 무려 6년 내내 교우 관계가 좋다는 멘트가 적혀 있었죠. 나는 4학기 때 친구들은 다 빵 갖다 주던데. 나는 쉽게 친구들과 친해졌어. 중학교 1학년 강호동은 또래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같은 반이었던 황정민은 얼굴이 컸어, 되게. 어린 이렇게 첫인상이. 얼굴이 되게 컸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호동의 몸무게는 이미 100kg를 훌쩍 넘었고 그의 모습은 마치 씨름을 위해 태어난 아이 같았죠. 그래서 동네방네 진짜 황소 같은 아이가 있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강호동의 선생님은 이만기를 가르쳤던 황경수 감독에게 정말 엄청난 인재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간 황경수는 강호동을 보자마자 첫눈에 저거는 씨름 선수구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옆에 앉은 학생들보다 두 사람 두 배만 하더라고, 2배. 그렇게 중학교 2학년부터 씨름을 시작하게 된 강호동은 황경수 감독 집에서 하숙하며 씨름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자신의 우상과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 우상은 바로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였죠. 임만기 선배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같은 고향이다 보니까는 눈에 발탁이 돼서. 그런데 이만기를 처음 본 강호동은 뜻밖의 당돌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제 눈에 이만기 선배님이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13살 때였으니까 예.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어서 저분한테 못 이기지. 내가 나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힘이 생기고 노력하면은 왠지 그냥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강호동은 실제로 SF 영화처럼 자신의 근육이 점점 커져 이만기 선수를 이기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하며 무려 6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불과했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상고에 입학한 강호동은 싸우지도 않고 바로 학교 통이 되어버리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그를 건드릴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그도 그럴 것이 강호동은 옆에 앉은 선생님마저 자동으로 공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씨름에서도 유망주로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강호동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고등학생 씨름부 형들을 이기고 다녔고 심지어 대학 씨름부 선수들과도 박빙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된 강호동은 아마추어 천하장사라 불리는 전국 통일장사를 거머쥐며 프로팀에서도 막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막 대학팀에서도 엄청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을 때였지. 행복한 빈민을 지르고 있을 때였지. 누가 봐도 그의 성공은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때 뭐 향후 한 10년 울 걸 그때 미리 다 울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씨름을 하던 강호동은 어느 날 한 학부모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한 번만 타봐도 되냐고 물었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운동장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때 강호동은 야구부 감독 선생님과 마주치게 되는데 감독님이 내 이 녀석 학생 오토바이 타면 되나? 타면 안 되지 하면 제가 무서워가지고 살 갖다 주실 텐데 선생님이 딱 타고 오니까는 호동이 네 오토바이 잘 타네. 예?
저 더 잘 탑니다. 다시 반대로 야 가다가 뭐시 딱 부딪히대. 오토바이 운전에 서툴렀던 강호동이 시속 100km로 그대로 화단에 부딪힌 것이었죠.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병원에 간 강호동은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들춰보게 되는데 그래 나 얼마 정도 다쳤는지 궁금해가지고 수건을 딱 드는데 다리가 내 눈에 막 이게 살이 뭐 그 다음부터 그 병원 난리 났잖아요. 의사, 간호사, 집합! 간호사 언니, 빨리 여기 맞히자, 안 아프고 말했어. 언니 맞히지? 언니는 선생님 불러고 빨리 수술! 강호동은 왼쪽 다리에 중상을 입고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강호동은 제발 다시 건강해지길 매일같이 기도했죠. 다행히 강호동은 부상에서 회복했고 그때의 시련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내한테는 아집으로 이렇게 주먹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강호동의 프로 씨름 데뷔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만 18세인 강호동은 정말 온몸으로 자신의 승부욕을 표출했고 당시 사람들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며 문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곱비 풀린 야생마 같았죠.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하지만 강호동의 첫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넘치는 패기와는 달리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죠. 주심의 중단 신호도 없었는데 혼자 판단해 경기를 멈춰버리며 그대로 패하게 됩니다. 코피까지 터지며 엄청 억울했겠지만 이 경험은 강호동을 한층 성장시켰고 추후 그가 머리까지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강호동은 6년간 상상만 하던 상대와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우상 이만기였습니다. 이만기 선배님하고 삿발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막 이기는 그림도 그리고 이겼을 때는 화이팅을 막 하고 뭐 그리고 제스처도 많이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그 그림 그리고 6년 만에 기어성전에서 만났어요. 이 대결은 2승 8패의 신예와 통산 290승을 기록한 전설의 대결이었는데요. 당시 강호동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호동의 갑자기 자 다시 들었습니다. 강호동 들었습니다. 자 빠른 강호동 이단기 선수를 이겼습니다. 강호동은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18대 천하장사 준결승전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결과는 강호동의 승. 데뷔전에서의 그 억울했던 패배를 교훈 삼아 강호동은 자신의 우상 이만기를 꺾었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한번 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때는 억울했어요. 그래 억울했지만은 그게 저한테는 약이 된 겁니다. 마침내 강호동은 최연소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최연소면 지금 뭐 한 30 됐어요? 최연소 천하장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만 몇 살입니까? 지금 만 19세입니다. 이 둘은 마주칠 때마다 엄청난 신경전을 벌였고 이 두 선수는 이 고등학교의 그 선후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늘 같은 고향 대선배이자 전설적인 선수에게 그렇게 당돌할 수 있느냐는 대중의 비난도 있었지만 이건 프로 대 프로의 대결이었고 선배 대 후배로서 시합하는 게 아니고 선수 대 선수로서 선후배 걸 잘 안 따집니다. 사실 이만기에 비해 실력과 기술이 부족한 강호동이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유망주의 패기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강호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이만기를 찾아가 예의를 지켰습니다. 모래판에서는 또 서로 양보를 안 하지. 하지만은 저 역시 또 나와서는 선배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고. 이처럼 강호동의 처세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배운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감각과 상황을 읽는 지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죠. 지식 없이 지혜로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천하장사로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엄청 놀고 싶었을 텐데 그는 어린 나이에도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늘 그를 유혹했죠.
하지만 강호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식이 안 좋다 이거 하면은 아니 떠가는 게 술집 온다 이러고. 그렇게 강호동은 친구들을 배웅 나가는데 결국 그는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디스코장에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강호동에게 깊은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강호동은 나가는 대회마다 패배했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몰아붙이며 자신의 가장 큰 무기였던 자신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가 죽고 싶었어요. 괴롭고. 그때 강호동은 과거 자신의 발목을 수술했던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는데요. 그 응급실에 잠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금방 막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오시는 분, 막 큰 상처가 나서 수술하시는 분들, 호동이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이게 너무 사치 아니냐. 과거 건강하게만 해주면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빌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성공과 행복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강호동은 다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슬럼프는 오히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화위복이 되는데 천하장사 좌측으로 이겼습니다. 3대 주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호동은 3년 만에 천하장사 5회, 백두장사 7회라는 역대급 기록을 남기며 완벽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강호동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마무시한 허리 힘을 사용하는 들배지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번쩍 들었습니다. 강호동. 강력한 스프링이 동기도 이 강호동 선수의 소리를 얻어온다.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허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용수철 같다. 여기에 더해 강호동은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폭발력, 힘, 유연성, 탄력, 스피드, 거기에 기술까지 모든 스탯이 만렙인 말 그대로 넘사벽 캐릭터였는데요. 그는 100kg가 넘는 무게로 100m를 무려 12초에 뛰었고 그 시절 벤치프레스 160kg, 데드리프트 280kg, 스쿼트 260kg를 하며 무려 3대 700을 쳤죠. 저도 현역 때 260kg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예능에서 나온 그의 몸은 살이 아니라 근육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기 살이 아니야. 진짜 전부 다 그래. 심지어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어깨가 넓기로 유명한 줄리엔 강보다도 어깨가 더 넓었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어떻게 강호동이 줄리엔 강보다 어깨가 넓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였죠. 여기가 딱 맞아. 지금 여기가 딱 맞아. 저쪽 봐. 그쪽만 봐. 여길 딱 맞춰놨어. 아니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강호동의 어깨는 얼마나 넓은 것이며 강호동의 얼굴은 얼마나 큰 것일까? 이렇게 데뷔 3년 만에 모든 기록을 갈아엎은 강호동은 갑자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하는데요. 민속씨름 최고의 선수인 강호동 선수가 데뷔 3년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전성기 한복판 23살의 나이에 강호동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지속되는 씨름협회와의 갈등과 천하장사라는 이름이 주는 부담감이 그를 지치게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강호동이 잠시 방황했을 뿐 씨름계로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돼지처럼 살만 찌지. 사연은 이렇습니다. 현역 시절 강호동은 이문세의 별밤 라디오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MBC 라디오국에서 이제 섭외가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그 19살 나이로 제가 그 공개 녹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래 같이 해요. 가고 소리 질러. 그 모습을 보고 강호동의 가능성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경규였습니다. 이경규는 강호동을 찾아가 연예계 데뷔를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강호동은 죽어도 못한다 천하장사가 무슨 그 개그를 하느냐. 그러자 이경규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강호동 씨가 실패하면은 내가 동시에 옷을 벗겠다. 이 말에 마음이 움직인 강호동은 결국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되었고 강호동은 자신의 엄청난 끼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난 너에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였다.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정말 옷을 벗을 뻔했다. 사람들은 흔히 연예인을 보면 와 놀면서 돈 버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V 보면서 참 재밌는 분들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번 남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 7시간 8시간은 그냥 마라톤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 고뇌하는 모습이 정말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 어려운 과정을 보면 보통은 기가 죽고 포기하기 마련인데 강호동은 달랐죠. 그는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게 코미디구나 해서 나도 한번 거기에 가담해서 같이 고생을 해보고 나도 여기서 한번 내가 1등을 한번 찾아해보겠다라는. 강호동은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 예능계를 이끌며 국민 MC가 되어 연예계 1등이라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게 되는데 연예대상 수상자는 강호동 씨입니다. 재석아, 이거 내가 봐도 되나? 89년도에 KBS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씨름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20년 만에 연예인 대상을 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씨름에 이어 예능까지 무려 두 분야에서 정점에 서게 된 강호동. 그렇게 그는 씨름과 방송을 동시에 나르는 씨방새가 되었습니다. 씨름에서도 날고 방송에서도 난다 해서 씨방새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 대한민국 대표 씨방새 강호동 씨입니다. 안저 씨방새야. 하나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버겁고 힘든데 스포츠, MC 두 분야 모두에서 정상을 찍은 강호동. 그는 씨름에서도 방송에서도 항상 꺾이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아닐까요? 참 천하장사랑 그 타이틀 최고 정상에 있는 그 산만 보고 계속 왔기 때문에 참 남다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장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나름대로 특유의 그 정신력으로 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강호동이가 이어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갖고 무수한다고 해가지고 작신력을 했습니다. 정신력으로라도 이제 다시 또 재무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 너희들 다 기운내. 시청자는 지금 6시야. 우리 지금 새벽 4시지만 우리 시청자는 지금 6시야. 시청자들을 위한 일이니 앞으로는 네가 아무리 피곤해도 모든 일에 더 절실하게 해라. 마지막에 한 번 더 내가 이야 한번 정신력으로 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인이자 MC 강호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씨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급증하는 대로 된다. Only getting started when it's midnight, keeping it tight. If a nigga wanna go to war, it can get dark, but we stay bright. Coming like a knight, it's on sight. Ever touch my sleeve? Niggas around there wanna disagree when it's clear that I'm speaking facts. Man like me, you know I'm proactive. Never gonna stop till I see the big man's on flat.